이어서 이제 조금 리플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도 흐름 괜찮죠? 흐름 좋습니다. 지금 0.43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돌파해냈고 지금 거기서 바로 저항 맞고 지금 조금 빠지면서 횡보하고 있는데 어쨌든 0.44달러가 다음 단기적으로 1차 저항 라인으로 지목된 곳이기 때문에 0.44달러를 뚫고 여기를 지지 라인으로 전환을 하면 0.51달러까지 열려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은 최근 한 2주 동안 여러 미디어가 거의 공통적으로 제시했던 분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분위기가 좋아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소송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언제 나올지까지 그게 지금 조금 미지수지만 우호적인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시총이 2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거의 220억 달러 근처까지 가 있던데 꽤 지금 몸집이 커졌고 시총 랭킹 6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하루 사이에 10억 달러가 지금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세가 약간 지금 뜨끈뜨끈한 거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 자체가 이 소송 이슈만 잘 해결되면 진짜 한번 폭발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라켓시 패드에 똑같은 얘기 합니다. 황소들이 좀 더 랠리하면 0.51달러, 그러니까 0.44달러 지지받으면 0.51달러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곰들이 좀 더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게 먹히면은 0.39달러에서 0.38달러까지 가능성은 있어. 아마 0.38달러가 20일 지수 이동 평균일 거예요. 그래서 0.38달러가 만약에 무너지면 0.35달러까지 내다봐야겠지만 아마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큰 악재적인 외부 시그널이 덮쳐가지고 그 충격파가 있지 않는 한 정상적인 차트적인 어떤 조정 차원이면 0.3, 0.5를 다시 가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기술적 패턴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0.39달러까지 가능성이 있고 이게 만약에 깨지면 0.38달러까지도 좀 대비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타라라는 여류 분석가인데 이 양반은 좀 약세 전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번에 지금 비트코인이 아니고 XRP 데일리 차트에서 RSI를 보니까 슬슬 약세 다이버전스가 좀 나오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빠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정 받을 것 같아. 조정 받을 것 같고, 조정을 받게 되면 다음 타겟은 0.35달러 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0.35달러까지 갈라나? 뭐 가게 되면 이제 이때 좀 많이 사야겠죠. 예, 이 XRP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수량 늘려가시는 분들은 이런 약세 전망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잭더 리플러가 아주 그냥 뭐 어마어마한 이 범위에 다소 아주 많이 비현실적이나 그래도 만약 벌어진다라면 아주 해피할 그런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 전고 찍었을 때, 이 3.3달러 찍었을 때 직전의 랠리 범위가 65,488% 랠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벌어진다라면 45,910달러 10% 45,910달러가 되면 참 좋겠죠. 45,910% 랠리를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133달러 가는 거야.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실용성이 있는 어떤 것이라면 뭔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는 어떤 일들, 상상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아래로든 위로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아주 많이 자주, 특히 지난 1년 동안 너무 아주 많이 자주 겪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65,000% 랠리를 했어. 근데 이번에도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 그쵸? 했으면 좋겠죠? 뭐 좋겠는데 그럼 133달러가 된다라고 합니다. 133달러가 되면 조금 많이 바뀌겠죠? 우리의 삶이. 어쨌든 뭐 이런 좀 긍정적인 분석도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약세 가능성이 있고, 이 정도로 어떤 랠리의 동력이 확고하게 거의 미친 척 예전처럼 랠리를 하려면 이건 그거죠. 소송이 리플의 승소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리플이 지금처럼 더 확장성을 가지고 모세혈관을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쫙쫙쫙쫙 깔아주면서 XRP를 통한 국경간 송금이 더 전폭적으로 이뤄지고, XRP 레저를 통해서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 그러니까 이더리움 형식의 성격의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더 탄탄하게 확장되어 가는
그런 여러 가지 한 3박자 정도가 맞아 떨어졌을 때, 그 정도 상황이 됐을 때 뭐 50달러, 100달러 이런 거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일단 소송 이슈가 워낙 지금 안개 속이니까 분위기는 뭐 어느 정도 선명한 부분이 있지만 결과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안개 속이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FX 스트릿이 오늘 이거 기사예요. 오늘 24일 맞죠? 오늘 기사인데 사실 내용은 지난주랑 거의 비슷해요. XRP에 대한 분석은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데 추가적으로 한 20% 랠리 가능할 수 있어. 지금 장기 하락 추세선이 0.4달러인데 0.4달러를 뚫고 유지를 해주면 0.493달러까지 가능해. 그럼 20% 추가 랠리 하는 건데 지금 일단 긍정적인 거는 0.4달러 뚫어줬죠. 예, 장기 하락 추세 라인을 지금 그러니까 상단 저항선을 뚫어줬기 때문에 지금 0.493달러까지 가능성이 있어 기술적으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0.493달러가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받아주면 0.596달러 퍼센트 아닙니다. 달러 0.596달러까지 가능성이 있지롱 뭐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물론 하락할 때는 0.379달러 리스테스트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깨지면 0.332달러까지 가능성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견고한 저항은 0.31달러 부근이에요. 리플 XRP는 0.31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믿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비트코인이 빠지더라도 그 정도로 빠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리플 패소 정도가 나와줘야 다시 0.3달러 초반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또 모르죠. 또 뭔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게 그 뭔 일이 위쪽으로 벌어지면 가급적 위쪽이면 너무 좋겠지만 또 아래쪽으로도 뭔 일이든 벌어지니까 그런 시장이니까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소송 결과예요. 결국에는 이 소송 결과인데 지금 양식재판 결과가 3월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댓글을 이렇게 보긴 하는데 제가 요즘엔 답글은 못 달아드려도 댓글을 보긴 하는데 3월에 나온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3월에 나오는 건 시장의 전망일 뿐입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다른 약식재판 판결 시점을 보니까 약식재판 브리핑 이후에 통상 한 석 달 정도 뒤에 재판 결과를 발표를 하더라. 그럼 석 달을 적용하면 3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3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에는 6개월을 얘기하면서 2월에서 5월을 제시한 적도 있어요. 어떤 인터뷰에서는 6개월 안에 나올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데에서는 2월, 빠르면 2월, 늦으면 5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번에도 누구였더라? 누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1분기 힘들고 2분기 한 5월쯤 뭐 이런 얘기 또 있고, 그래서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토레스 판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브리핑 다 끝났고 제출 다 됐잖아요. 지금 everything is briefed 다 됐다. 우리는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제임스 빌란 변호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1월 19일에 모든 자료 제출이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모릅니다. 언제 나올진. 물론 근데 뭐 당장 뭐 한 2월, 3월 이 사이에 막 양측 전격 합의 이런 식으로 좀 묘하게 수를 써서 SEC가 좀 덜 쪽팔리게끔, 예를 들어서 본안 소송과 이 개별 피고인 CEO들에 대한 부분을 좀 분리시켜서 뭐 합의를 하게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니면 정말 한 3월쯤에 양측이 합의 없이 법원의 약식재판 결과가 나오게 될지, 아니면 그게 통상적인 어떤 시한을 넘겨서 한 5월 이렇게 1분기를 넘겨서 나오게 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다만 12월에 일단 다 끝났고 브리핑 끝났고 관련 자료들까지 1월 19일에 다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것 뿐이야. 2월에서 5월 사이 정도의 어떤 바운더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전망을 하는 거지 확정적인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존 디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규제법, 암호화폐 규제법이 완료되는 시기는 가장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예상했을 때 그건 아마 2025년 상반기가 될 거야. 그때까지 아마 시장은 SEC의 이 규제 시행령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 이걸 통해서 지침을 얻게 될 거야.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리플 소송 같은 경우에도 그 결과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작년 중간선거 전까지만 해도 빠르면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 연내, 2022년 안에 다른 건 몰라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법안은 통과되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들도 나왔지만 그냥 다 묻혔죠. 다 지나가 버렸고, 일단 새로운 지금 의회가 중간선거를 통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올해 조금 잘 논의가 되면, 스테이블 코인부터 잘 논의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고, 존 디트 변호사의 어떤 2025년 전망은 조금 늦긴 해요. 저는 한 2024년 중후반에는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좀 늦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저희보다 미국 현지의 어떤 분위기를 더 잘 알고 있는 법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특히 리플 진영에서 굉장히 확고하게 XRP 홀더 대변인격 역할까지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멘트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규제 이슈랑 관련해서 이 캐서린 다울링이라는 비트와이즈 CCO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암호화폐 법안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뭐 먼저 다뤄질 것 같아. 이건 사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선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2022년 안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법안부터 통과되지 않겠어?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업계의 분위기가 많았죠. 근데 그게 지금 꽉 나니까 올해 이것부터 먼저 다뤄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는 뭐 저도 할 수 있는 얘기죠.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는 조금 기대 포인트가 있죠. 최근에 또 어떤 CEO였는데, 업계에서 이름 들으면 알만한 CEO였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한 2년 전과 너무 다른 건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규제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미국 의회에서 그냥 멍 때리고만 있다가. 그런데 지금은 이 공화당 의원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민주당에선 지금도 약간 이렇게 헛소리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긍정적으로 규제를 하든 좀 약간 억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든 어떤 조치든 뭐든 좀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의원들, 현직 의원들이 지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부터 관련 규제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당연히 업계는 긍정적이죠. 당연히 긍정적이고, 이 이후부터는 아마 속도를 낼 거예요. 다른 여타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법안에 대한 어떤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지금 미국보다 일본이 굉장히 전폭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6월까지 일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검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개별 검사를 통과한 스테이블 코인만 유통을 허용을 하겠다. 이거 굉장히 전폭적이죠. 일본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아도 뒤에선 지금 다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당연히 해외에서 규제받는 것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 이 준비자산 증명 당연히 기본적인 요건이 돼야 해. 이런 것들 개별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할 거고, 이런 것들 통과한 스테이블 코인만 일본에서는 유통이 될 거예요. 뭐 USDC나 USDT는 유통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던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일본에서는 일단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고, 여기 또 나오네요. 저기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인데 USDT나 USDC가 올해 6월 안에 허용될 가능성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림 재밌죠? 일본 남학지 신고 지금 일본에서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빠르게 전폭적으로 또 데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일본이 이렇게 크립토를 적극적으로 외치게 된다라면 일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크립토 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곳 당연히 SBI죠. SBI는 거의 뭐 일본의 JP모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블록체인 게임 회사까지 인수를 해버렸잖아요. 암호화폐 거래소 있지, 은행 있지, 증권사 있지, 뭐 송금업체 있지,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거의 막 이 족벌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데 크립토 업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기업이잖아요. 특히 리플과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일본에서 SBI가 뭘 하면 리플이 어떤 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리플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SBI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거의 공생관계고, 리플랩스의 초기 투자자이고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지금도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부 투자자가 SBI 홀딩스입니다.
리플이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그러니까 소송 직후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확장성, 뭐 태국, 필리핀 이런 여러 나라들과 또 중동 지역들과 거대하고 전폭적인 파트너십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XRP가 막 빠바바바박 돌아다닐 통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까는 데 있어서 물론 리플 시스템 자체가 특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SBI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SBI의 역할은 리플의 확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어마어마한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 라고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신 미디어들, 크립토 미디어들에서는 리플의 후견인이라고 표현도 해요. SBI를. 그래서 요시타카 키타오라는 이 할아버지가 참 대단한 욕심쟁이죠. 대단한 욕심쟁이고, 우리가 또 이제 짚어보지만 일본도 지금 CBDC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약간 시간이 뭐 급박하게 뭐 중국이 하듯이 그렇게 돌입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처럼 빠바바박 이런 느낌으로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죠. 일본 중앙은행에서. 그럼 그러고 나면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 죄송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CBDC.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고 나서 이제 CBDC에 대한 논의까지 어느 정도의 픽스가 된다라면 CBDC에 있어서 가장 지금 글로벌하게 어떤 사업성을 인정받고 있는 게 리플레저인데, 그러면 일본에서 SBI가 가만히 있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퍼즐들이 막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조각이 맞춰질까 말까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조금 유기적으로 좀 놓고 미국에서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 규제 이슈와 지금 일본에서 진행될 일들 곧, 그리고 나서 벌어질 일들, 그리고 이것과 리플과의 관련성까지 이 퍼즐 조각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약간 구슬 꿰는 듯이 바라보시는 것도 이 시장을 조금 더 넓게 조망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